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생 헤이든입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7주가 지났어요. 저는 지금 4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의료인의 법과 윤리, 약학, 만성질병 간호 같은 걸 배우고 있는데 어제 제가 한 과목을 페일했습니다. 낙제.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크게 페일의 과정, 어떤 시험에서 왜 페일을 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후반에는 페일을 맞았을 때 나의 심정과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도움들,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얘기할 것들은 시험 내용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일단 어떻게 페일을 받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오스키에서 떨궜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임상능력 평가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일주일간 ISL이라고 가상병동에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을 공부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봐요. 내가 왜 낙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주의. 여러 가지 이유를 처음에 생각해봤죠. 내가 영어를 못했나? 내가 발음이 구릴지언정 해야 했던 것들은 디플로마 때 전부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평가자가 혹독했나? 라고 생각하면은 시험 전에는 엄청 겁을 주긴 해요. 너 떨어질 수도 있다. 공부 빡세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시험에 들어가면 굉장히 서포티브해요. 아니면은 공부가 어려웠을까? 공부 여러분이 평소에 수업 잘 듣고 해주는 말만 집중해서 들으면은 따라갈 만해요. 심지어 이거는 내가 좀 자신 있었던 부분이었어. 내가 받은 시험 문제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자신 있었던 부분이에요. 딴 얘기지만 여러분은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잘 일어날 것 같아요? 초보 때 아니면 막 운전 경력 짬 좀 있었을 때? 오히려 초보 때 긴장해서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해이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운전은 고수고 초보고 언제나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안전과 목숨에 관한 거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전날 공부를 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달랐던 거야. 근데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아휴, 시간에 채점자가 이런 부분 너가 놓쳤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여러분은 이 과목을 재수강해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한 부분은 이제 설정한 시간 안에 이렇게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혹시나 연장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도 같은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한 학기에 4과목을 듣는데 저는 이제 5과목을 들어야 하는 거죠. 금액 같은 경우는 얘네도 처음이라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한 학기 가격의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에 학과장께서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그때 겪었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배첼러를 시작하기 전에 간호 공부를 했던, 그리고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페일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게 한 차례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해서 어쩌라고 좀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될 줄 몰랐지.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돈도 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설정한 기간 내에 공부를 못 끝낼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이 코스를 처음 열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무려 디플로마 학과장을 만나서 좀 상황 설명을 다 해주고 이제 아까 말했던 옵션들을 설명해주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됐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리고 이건 좀 크나큰 부분이라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만약에 너가 원하면은 카운셀링 서비스 있는데 그거 한번 만나보고 가라 이랬는데, 처음에 뭐 상담은 상담이야 이랬는데 학비에 포함된 서비스인데 이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좀 속 좀 털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내 이제 상담사를 만났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술 쫙 하면서 이제 형들한테 늘어놓을 불평이나 고충들을 좀 두서없이 털어놨는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다면 학교 내 카운셀링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정리된 제 생각이에요. 물론 페일이라는 거는 겪지 않을 수 있으면 겪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그치만 이미 일어나 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과목 하나 낙제했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이 간호 공부가 즐겁거든요. 시작한 이상 시간이 걸릴지언정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다잡고 가던 길 계속 갈 거예요. 혹시 저같이 페일을 맛보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담 마세요. 물론 한동안은 우울하겠지만 그 좀 우울한 기간을 잘 겪어냈다면 다시 털고 일어납시다. 이건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페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과정과 절차, 두 번째는
드는 개인적인 감정과 그때 이용했던 상담 서비스. 사실 이 주제를 경험자의 입장으로 나누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데 찾아보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이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타지에서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